안녕하십니까, 캉스 스피치입니다. 오늘은 소설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한 인물을 주제로 하여 스피치를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삼국지 연의라고 하면은 누구누구 생각나세요? 대부분의 구독자 여러분께서 아마도 유비, 관우, 장비, 제갈공명, 조조, 손권, 이런 인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그들이 아닌 삼국지연의 초반에 잠깐 나왔지만 강렬한 무술 실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인물 여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포는 중국 후한 말기에서 삼국 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후한 말기에 무장이었고 군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 지금의 몽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는 몽골족이다 라거나 흉노족이다 라는 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역사책에 매우 무술이 뛰어났고 팔 힘이 매우 셌고 활쏘기도 아주 멀리 150보에 있는 표적까지 적확하게 명중시킬 정도로 활쏘기에도 뛰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인중여포, 마중적토라고 해서 사람 중에 여포 있고 말 중에 적토 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무술 실력으로는 중국 후한 말기 삼국시대 최강의 무장이었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여포의 그러한 무술 실력을 과장해서 여포 한 사람이 3명, 4명, 심지어 8명을 상대로 싸워도 밀리지 않고 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는 중국에서 나온 소설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소설입니다. 일본 작가들 그리고 한국 작가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자신들만의 새로운 삼국지 소설을 써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고등학생 시절에 삼국지 연의에 푹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원작 삼국지 연의뿐만 아니라 일본 작가들, 한국 작가들의 책을 그들이 새로 쓴 삼국지를 두루두루 다 읽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일본 작가들이 새로 쓴 삼국지를 보면 원작 삼국지 연의에서는 여포가 그래도 여포가 무술을 배운 적군의 장수들, 무술을 배운 사람들,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들하고만 싸우고 그런 사람들, 적군의 장수들만 살해하는 데 비해서 일본 작가들이 새로 쓴 삼국지 연의에서는 여포가 혼자서 여성들이나 혹은 남성이라고 해도 무술을 배우지 않은 싸움을 배우지 않은 남자들을 마구
거의 뭐 학살하듯이 베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일본 작가 어느 한 작가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가지 작가들의 버전을 봐도 여포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혼자서 여성들이나 무술을 배우지 않은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살해하는 그런 이미지. 아마도 그 예전에 일본 사무라이들 기분 나쁘면은 지나가는 백성의 목을 마음대로 베어도 되었다고 알려진 일본 사무라이의 이미지가 투영된 것 같았습니다. 일본 작가들은 왜 여포를 그렇게 그런 이미지로 묘사했을까요? 아마도 일본 독자들이 그런 이미지, 혼자서 한 명이서 여러 명을 이기고 죽이는 그런 이미지를 멋있고 과감하고 단호해 보인다고 우러러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본 작가 중에는 여포의 역사적 사실에 따라서 여포를 전쟁터에서 조조와의 싸움에서 여포가 죽는 장면을 써야 할 때가 왔는데 연재소설에 여포의 죽음을 써야 할 무렵이 되자 독자들로부터 제발 여포를 죽게 하지 말아달라는 편지를 받았을 정도로 아무나 학살하는 여포가 일본 독자들에게 인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인의 국민성, 한 명이서 여러 명을 이기고 살해하고 그러는 것을 멋있고 과감하고 단호해 보인다고 우러러보는 일본인의 국민성. 이것이 2차 대전 때의 일본군의 전쟁에서는 어쩔 수 없이 폭력적으로 된다고 하지만 유난히 잔혹했던 일본군의 모습, 그리고 현재 이웃나라들과 그다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 일본인의 국민성에 다소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진지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미있는 화제로 유쾌한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